정말 어르신을 학대하는 극소수의 인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겁니다. 사형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최근 요 몇 달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에 대한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시니어 세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엽기적이며 혐오스러운 그런 노인 학대에 대한 이슈를 다뤄드렸는데요. 현재 치매케어 강사이자 인권 강사인 요양원 원장님께서 최근 들어 유독 대두되고 있는 장교양기관 종사자들의 노인 학대에 대한 끊이지 않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 현장의 입장과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 싶다는 취지로 인터뷰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요양 종사자들의 노인 학대 문제와 관련돼서 현장의 종사자 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우선 이렇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어떤 생각이라기보다 억울함을 넘어서 화가 나요. 요즘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개씩 노인학대 관련 뉴스들이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좀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가장 최근에 강제적으로 시행된 요양원의 CCTV 의무화 설치하는 것, 이것을 여론을 불러일으켜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원래 의무화되기 전에도 요양원은 그냥 다들 설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운영자나 종사자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 기존에 설치하던 겁니다. 다만 이번에 침실까지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어르신들을 24시간 촬영하라, 물론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나오는 뉴스 기사들 전부 다 침대에서 어르신 피부가 벗겨졌네, 소변을 어떻게 케어했느니, 이런 것들이 진정한 학대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학대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학대범으로 종사자들이 몰리고 있는 이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요양병원 관련해서 항문 기저귀 사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좀 엽기적인 사건이었죠.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조금 CCTV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지 않았나 했는데 연달아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또 찾아보니까 요양보호사 한 명이 30명을 돌봐서 열악한 현실인데 멍드는 노인들, 이렇게 제목을 써주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기사.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제목들 보면은 그냥 제목만 보면은 모든 요양보호사들이나 요양시설들이 학대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기저귀 사건, 네. 요양병원에서 네. 조선족 간병인이 기저귀 패드를 항문으로 막 넣어서 장폐색을 일으킨. 잘 보십시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국민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그닥 두지 않고 잘 몰라 하세요. 간단히 요양병원은 아무런 자격증도 특별한 교육도 받지 않은 병원 직원도 아닌 또 우리나라 국적도 아닌 분들이 거칠게 어르신들을 케어합니다. 물론 전부 그렇진 않겠지만 감시도 없고 교육도 전문성도 없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요양원은 어때요? 무조건 한국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취득자, 취업 전에는 범죄 경력 조회까지 마쳐야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차이가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학대범 취급하면서 요양원은 CCTV 의무화, 요양병원은 의사의 파워가 세다 보니 CCTV 의무화가 안 됐어요. 네. 훨씬 열악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곳은 CCTV 의무화가 안 되고 우리 같은 곳은 CCTV 의무화를 해서 대부분 다 범죄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원장님 만나면 여쭤보려고 했던 게, 가림막 없이 이제 치매 노인을 기저귀를 간 보호사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제 성적 학대로 고소를 했다.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는다라고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 원래 가림막이라는 게 이제 이동식 커튼을 말해요. 전신을 다 가려줄 수 있는 건데요. 요양보호사들이 원래가 이 이동식 커튼을 하고 다니면서 어르신의 환복을 벗겨서 알몸이 드러나거나 할 때는
어르신의 몸을 커튼으로 가려가면서 기저귀 케어를 해야만 해요. 그게 맞는 겁니다. 어르신이 아무리 인지가 없어도 또 그 같은 방에 어르신들이 쳐다보지 않아도 인격 존중을 위해서 이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단에서 요양시설을 평가할 때 이 각 실마다 이동식 커튼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감점 대상에 두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이 요양보호사가 네, 그러네. 이렇게 잘못한 건 정확히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그 침실에서 한 명이 생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뭐 3명, 4명 이렇게 생활을 하실 텐데 그때마다 지금 CCTV가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는 모든 침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의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아, 예. 자, 생활실, 침실은 어르신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잖아요? 네. 그때 어르신들의 동의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365일 24시간 누군가 나를 찍고 있다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법에는 생활실에 CCTV를 설치 촬영하는 게 불법입니다. 근데 이번에 억지로 법을 만들어내면서 뭐라고 지침이 내려왔냐면 생활 침실에 CCTV에 설치는 의무하되 동의를 안 받으면 촬영은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 4인실에 한 명의 어르신이라도 또 보호자라도 촬영을 원치 않는다 나는이라고 하면 그 방은 CCTV는 설치하되 촬영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따져 물었어요. 아니 CCTV 카메라 한 대당 모뎀 한 대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여러 개 하나의 모뎀이 관리하는데 뭐 그 방 동의 안 한 데만 찾아서 또 촬영은 하지 않고 어딘 하고 이걸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동의 안 한 방은 선을 잘라 놓으래요. 이렇게 주먹구구 방식의 지침과 법 규정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현장에서 어떤 그 제도의 의미는 알겠지만 현장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또 이렇게 법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구멍이 많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냥 봐도 꼭 필요한 요양병원은 아니고 요양원에는 하고 네. 또 요양원도 원래는 하면 안 되는 침실도 억지로 일단은 해놓고 보고 지금 보면요 이건 그냥 누군가의 억지 정책을 밀어붙이기식밖에 되지를 않아요. 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되면서 마치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못 해석이 돼서 노인 학대로 비춰지는 사례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예상컨대 우리 나중에 요양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운영자들이 저는 언젠가 한번 파업을 할 거라 생각해요. 자, 저희는 의료시설이 아니라서 환자의 몸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의료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파업한다고 해서 어떤 가책이나 책임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멀쩡한 종사자들을 껄핏한 범죄자 취급하고 처벌을 하고 이런다면 그냥 손 놔버리는 수가 있어요. 자, 이 수많은 치매노인 질병 이 어르신들 국가가 한번 책임져 봐라 그러면 그런 사태가 생기기 전에 정말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은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또 선행이 되고 준비가 돼야 될까요?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또 노인인권위원회라고 해서 현장을 급습해서 정말 인권 학대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감시하는 사람들. 자,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르신을 모셔본 적 없고 치매 어르신한테 욕을 먹고 맞고 어르신들의 똥기저귀를 가져보고 이런 거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현실을 알겠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고 위원으로 결정할 땐 반드시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할 것, 또한 정책을 만들 땐 현장에 충분한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을 만들 것,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런 뉴스를 또 찾아보다 보니까 목에 걸린 밥 아래 숨진 형, 그래서 검찰도 요양병원 잘못은 없다네요 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요양병원에 해당되는 거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사실 어르신이 많이 겹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비슷하신 환자분이니까 요양원에서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나요? 네. 요양원도 사고가 많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린다.
이건 노인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특히 요양병원이든 요양원에 계신 분은 대부분 뇌졸중, 파킨슨, 치매 등등 연화장애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런 어르신들이 계세요. 자, 이거는 밥을 먹어서 목에 걸린 건 학대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희 요양시설에도 한 달 전에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물론 작업치료사로서 연화장애 환자를 치료하고 평가하던 일을 하다 보니 쉽게 조치가 가능했지만, 자, 이런 사고가 생기면 우선 즉각 119에 구조 요청과 보호자한테 보고, 그리고 산소호흡기, 석션기 등을 갖추어서 딱딱딱 동시간대에 있는 직원들한테 명령해서 일사불란하게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돼요. 사고가 나고 뉴스에 학대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이렇게 기도가 막히고 10분, 30분 지난 다음에 어르신이 정말 숨 못 쉬고 이상해지니까 그때서야 119 신고하고, 이러는 학대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보고를 잘 했으면 학대가 아닙니다. 그 연화장애라고 하셨는데, 연화장애는 이제 노인분들이면 누구든지 또 올 수가 있는 병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병이라기보단 병에 따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목젖 부분의 근육이 전부 연약해지고, 또 신경이나 반사되는 부분들이 전부 약해져서 음식이 그냥 기도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냅두면 흡인성 폐렴도 오고요. 네. 아니면 정말 이렇게 아예 기도를 막아서 즉각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식을 드시는 어르신이 사례를 걸리면 바로 죽식으로 바꿔주고, 네. 죽식을 먹는데도 사례를 걸리면 콧줄, L튜브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경간식을 이용한 영양 섭취를 하게끔 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보호자, 내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교육을 수시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또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화장애가 올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연화장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입소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요양병원도 그분들을 연화장애 위험도가 있다고 해서 이분들을 입원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언제든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그 응급조치나 또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끔 언제든지 교육과 준비가 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종사자들이 이런 노인 학대로서 잘못해서 처벌받는 일이 없는, 실제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또 네. 어르신을 정말 안타깝게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죠.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손을 어쩔 수 없이 묶어야 되는 분들이 있나 봐요. 네. 겉핥기로 보면 이거 학대 아니야? 무조건 잘못된 행위잖아. 네. 이거는 뭐 구속하는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요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도 그렇고, 일단 인지가 없이 치매가 오신 분들인데 어떤 신체적인 네. 질환도 있어서 콧줄과 소변줄을 꽂고 계신 와상 환자분들은 이걸 인식을 못 하시고 그냥 막 손으로 뽑아버리세요. 콧줄 환자가 손으로 콧줄을 뽑으면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생명의 위험이 있고, 소변줄 환자가 소변을 그냥 뽑아버리면 요도 열상이라든지 각종 요로 감염 노출돼서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그런 행동을 제지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제재하는 방법은 오로지 인지가 없으니 억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료법엔 2시간에 한 번씩은 그 억제대를 풀어주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2시간에 한 번씩 제정신이 돌아올까요? 이런 어르신들은 24시간 단 몇 초 사이에도 갑자기 뜯어버리세요. 자, 2시간 한 번씩 이걸 풀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곧 아무 대책 없이 2시간에 한 번씩 이분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일을 방임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억제를 해놓는 어르신을 왜 계속 억제해라? 너네 학대야 라고 하는 건 모순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억제를 하기 전에 보호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급박한 이유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 하겠죠. 대신에 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어쩔 수 없는 제재 조치를
학대로 보지 말고 그 제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어르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에 대한 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언론에서 온갖 자극적인 기사로 요양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 단언컨대 그런 학대가 만연한 곳이 아닙니다. 요양시설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자식도 못하는 남의 부모 똥기저귀를 갈고 얻어맞고 욕설에 온갖 폭언을 겪어가면서 자기 인권조차 그 바닥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자기 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하는 곳이 바로 요양시설입니다. 어르신을 학대하는 곳이 아니고요. 정말 어르신을 학대하는 극소수의 인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겁니다. 사형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건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이 자기 희생정신과 최저임금보다 조금 나은 임금으로 열심히 남의 부모를 위해 모시고 케어하는 곳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